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줘. 제 12화 돌고 도는 우주 속에서. 어둑어둑해질 무렵 우린 호텔 내 유러피안 가든으로 들어갔다. 이어지는 길마다 갖가지 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다. 프리지어 향이 났고 초록 잔디가 촘촘하게 잘 자라 있었다. 한쪽에선 흰색 유니폼을 입은 한 무리의 요리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잠시 후 진한 고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파티였다.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촌스럽죠? 나는 왠지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말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내 말에는 티가 났다. 아니요, 전혀. 저도 처음인걸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었다. 우리는 눈에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새하얀 천을 씌운 동그란 테이블 위에 비키니를 입은 여인의 몸처럼 날씬하게 잘 빠진 작은 유리병 꽃병에 푸른색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이 꽃 정말 예쁘네요. 이거 무슨 꽃인지 알아요? 내가 꽃향기를 맡은 뒤 물었다. 저도 잘... 그녀도 모르는 눈치였다. 그 사람들 오겠죠? 이렇게 카메라도 준비했는데. 나는 그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기어이 구매했다. 그녀는 자신이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인화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깔끔한 흰색 셔츠에 검정 나비 넥타이를 메고 한 손에는 와인 바스켓을 들고 다니던 직원이 레드 와인을 따라 줄었다. 풍부한 햇빛을 받고 추운 겨울을 지난 포도의 알싸한 맛이 입안 전체에 스며들었다. 노을이 질 때 하는 키스의 맛이라고나 할까?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사장과 공과장이 나를 못 알아보는 이유를. 내가 한참 동안 생각한 결과를 말했다. 그녀가 와인잔을 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간 건 작년 제주도 여행을 마친 뒤였어요. 정확히 7월 초?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 못 알아볼 수밖에. 그녀가 씩 웃더니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다. 또 그 이야기인가요? 믿지 못한다 해도 할 수 없어요. 나도 솔직히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나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데는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부정해도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숨길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게 꿈이 아니라면 현실이 맞겠죠. 민우 씨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여기까지 따라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빛나 씨가 먼저 미행하자고 하지 않았나요? 어머나, 그러네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내 말을 믿는다는 말이네요? 뭐 믿는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난 정말 평범한 사람이니까. 나는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가든 입구에서 사장과 공과장이 나타났다. 빛나는 재빨리 손을 들었다. 사장이 앞으로 내려온 머리카락을 후후 불며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여전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을 그녀가 반갑게 맞이했다. 나는 도저히 빵긋 웃으며 그들을 맞이할 수 없었다. 결혼하신 진 얼마나 되셨죠? 자기야, 무례하게 왜 그래? 와인 하실래요? 나는 범인을 취조하는 표정으로 다짜고짜 물었다. 그녀가 나를 저지했다. 내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뻔했다. 그녀의 눈빛에 못 이겨 나는 그들에게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 궁금했다고 둘러댔다. 또 시간이 지나 우리도 당신들처럼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뭐 말 같지 않은 말도 곁들였다. 열이 확 올라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내가 물었다. 김포요. 시골이죠? 공과장이 대답했다.
웬일로 솔직하게 말하지? 아, 저도 빛나가 발로 내 정강이를 툭 쳤다. 아, 저도 가봤어요, 김포. 하하, 좋은 곳이죠? 내가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조금씩 말했다. 그녀도 그 정도면 괜찮다는 눈빛을 내게 보내주었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두 사람도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음악, 알코올, 조명, 그리고 밤이 주는 특별한 바이러스는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마법 같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태평양처럼 넓게 가지고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두 사람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공과장이랑 러브샷 한번 할까? 사장이 정신줄을 놓은 듯 공과장의 허벅지를 계속 쓰다듬었다. 회사에서는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어머, 사장이 공과장의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자 공과장이 당황한 듯 했지만 달아오른 얼굴만큼 몸도 많이 달아오른 것 같았다. 사장 무릎 위에서 몸을 자꾸 이리저리 움직였다.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내가 그녀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카메라 줘요. 빨리요. 그녀가 카메라를 들었다. 찰칵 윙, 찰칵 윙. 뭐예요? 공과장이 반쯤 감긴 눈으로 물었다. 사장은 눈을 감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두 분 추억하시라고요. 여기 드릴게요. 그녀가 공과장에게 방금 인화된 폴로로이드 사진을 건넸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은 내게 슬쩍 밀었다. 고마워, 자기들도 찍어줄게. 괜찮아요. 그녀의 거절에 나의 기분이 괜스레 우울해졌다. 굳이 거절할 필요 있나? 이런 분위기 두 번 다시 오진 않는 거야. 즐기라고. 공과장이 카메라를 빼서 셔터를 눌렀다. 나는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둘 사이를 알고 있었지만 두 눈으로 역겨운 장면을 목격하자 속이 뒤틀린 듯 헛구역질이 나왔다. 잠시만요.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괜찮아요?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하는 건 의미 없으니까요. 나를 따라온 그녀가 말했다. 아니에요. 다시 가요. 나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쑥덕거렸다. 사장과 공과장은 키스를 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서로의 옷을 벗길 것처럼 정열적이었다. 이미 사장의 손과 공과장의 치마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공과장도 사장의 머리를 사정없이 쥐어 뜯어가며 키스를 퍼부었다. 빛나가 테이블 위에 카메라를 다시 들었다. 직원들 앞에서 점잖은 척했던 사장과 공과장의 진짜 모습이었다. 김 과장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매번 이렇게 말했다. 저런 사람들이 더 변태야. SM 플레이도 할걸? 직원들도 말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눈치였다. 나는 넋놓고 있는 요리사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각종 주방 기구들이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자 한쪽 구석에는 흰색 플라스틱 통이 눈에 띄었다. 통에는 각종 음식물 찌꺼기가 모여져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통을 들고 그들에게 돌진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높아져만 갔고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에도 바흐 협주곡 5장조쯤 되는 선율은 아주 잔잔하게 밤을 적셔주고 있었다. 아! 공과장이 비명을 지르며 사장 무릎에서 떨어졌다. 고기 기름과 각종 음식물 쓰레기는 공과장과 사장의 얼굴을 뒤덮었다. 이게 뭐야? 사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허둥거렸고 나는 남은 오물을 다시 한번 사장의 얼굴로 힘껏 뿌렸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이 오물 맛도 못한 것들. 왜 이러는 겁니까? 사장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당신들이 더 잘 알잖아. 그만해요, 민호씨. 주먹을 쥐고 사장을 향해 가던 나의 손을 그녀가 붙잡았다.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사장과 공과장은 재빨리 일어나 숙소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눈치는 누구보다 빠른 사람들이었으니 내 말을 단번에 알아들은 것이리라. 직원들은 발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참혹한 우리 테이블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숙소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잠시 후 총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에 투숙하지 못하실 것 같네요. 요금은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무적인 말투였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아름다운 호텔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미안해요.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심했어요. 신고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 생각이 짧았네요. 한적한 동네를 몇 바퀴 돈 뒤 우리는 차를 세웠다. 바다네? 그녀가 말했다. 차에서 내리자 우리는 단번에 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달을 조명 삼아 쉼없이 몰아쳤다. 우리는 작은 담벼락 위에 앉았다. 휴, 시원하다. 고마워요, 도와줘서. 재미있었는걸요? 살면서 이런 일을 언제 한번 겪어보겠어요. 내일 아침이 되고 나면 오늘 하루가 정말 꿈만 같을 것 같아요. 꿈일지도 모르죠. 달빛에 비친 바다가 어둠 속에서도 황금빛으로 반짝거렸다. 저 별 좀 봐요. 시간여행 정말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늘의 별을 보다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우 씨가 정말 미래에서 왔다면 우리의 미래는 변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둥둥보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를 바꾼다고 해도 미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네. 그러니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게나. 그게 내가 해줄 말이야. 먼저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요? 나 역시 그건 잘 모른다네. 설명할 수 없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들이 선택받는 건지. 다만 과거로 여행은 가능하다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아는 건 아니지. 자네는 그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 속한 거지. 이유가 뭐죠? 자네 손에 붉은 파츠 때문일 거야.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저희 어머니 유품입니다. 아마도 자네 어머니는 자네에게 그 실팔찌를 직접 주고 싶어 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겠지. 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선택받는 거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어.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건 역시 그렇지. 그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물론이지. 자네가 지나왔던 과거의 순간으로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 다만 자네가 없었던 공간 속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네. 자네가 없었던 순간은 자네에게 존재하지 않는 시간일 뿐이니까. 그런데 저를 미행한 이유가 뭐죠? 별다른 이유는 없네. 우리는 같은 시간에서 온 사람이고 자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야. 보이지 않는 우리들만의 룰이라고나 할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과학? 과학은 쓰레기야. 우주가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자네가 알고 있는 과학은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아주 가까운 태양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과학을 신뢰하는 건가? 과학은 인간 스스로 한계를 정하려고 만들어 놓은 쓰레기일 뿐이야.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요?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아니, 자네가 하는 지금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말이야. 셀 수도 없이 아주 많은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 마치 책 속과 같지. 물론 대다수는 모르고 살아가지만 겉으로 보기엔 작은 뭉쳐진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페이지로 나눠져 있듯 우리의 과거도
수없이 많은 선택에 따라 다른 미래가 생겨난 거야. 한 번쯤 상상해 본 적 있지 않나? 만약 어떤 순간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고 말이야. 하지만 다른 선택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는 갈 수 없어. 다른 선택에 따라 만들어진 수많은 시공간 속의 사람은 자네가 맞지만 동시에 자네가 아니기도 하지. 자넨 밖에 있는 여자와 새로운 과거를 만들고 있지만 그건 단지 다른 자네가 지나갔던 흔적일 뿐이야. 현재의 자네가 상상으로 만났던 순간이지. 이미 그 과거는 다른 공간 속에서 존재할 거야. 자넨 그저 그걸 보고 있는 거지. 자네의 진짜 과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물론 어떤 게 진짜 과거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자네 기준에선 말이지 엄연히 다른 과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과거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하러 과거를 여행하겠어요? 마음만 아픈 거 아닌가요?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더군. 이 여행이 끝나고도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여행을 하지 않으면 된다네. 하지만 인간이 이런 기회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물론 자네가 선택할 일일 테지만 나는 수도꼭지에 손을 가져다 댔다. 손 위로 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현실이 거짓말처럼 현실이 아닌 듯 물 위에 녹아내렸다.